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교재 72페이지에 94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개별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원칙에 가장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개별법이에요. 근데 개별법은 이제 물량이 많지 않고 거래 금액이 고가일 때만 쓰는 게 개별법. 대표적으로 이제 빌딩 매매업 같은 거, 부동산 매매업 같은 거.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다. 빌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섞어서 평균해서 팔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1번 맞는 표현이고. 가중평균법은 평균법 얘기하는 건데 우리 평균법은 이동평균법하고 충평균법 같이 묶어서 가중평균법이라 나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하나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결국 평균 내는 거니까, 그지? 평균 내는 거니까. 2번도 맞는 표현이고, 선의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단기 순이익이 가대 계상되는 단점이 있다. 가소 계상이 아니라 가대 계상되는 단점이 있고요. 후위선출법은 기말지고 자산이 과거의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현황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몇 번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 시. 자, 물가 상승 시 그러면 화살표를 우 상향으로 그리고 저거를 먼저 써야 되는구나. 전에 배운 건데 까먹었을까 봐 물가 상승 시와 물가 하락 시.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껌 세 통을 껌 세 통을 한 통에 500원씩 팔았다. 500원씩 판매를 했다. 그러면 1,500원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걸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선의선출법으로 하면 얼마고 후의선출법으로 하면 얼마냐. 자, 물가 상승한다 그러면 화살표를 우 상향으로 그리고 그죠? 저 껌을 처음에는 100원 주고 두 번째 껌은 200원 주고 세 번째 껌은 400원 주고 첫 번째는 100원, 두 번째는 200원, 세 번째 300원, 네 번째 400원도 사왔는데 먼저 들어온 거 껌 세 통, 한 통, 두 통, 세 통.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나중에 남는 게 무슨 법? 선이 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먼저 들어온 게 기말재고 남는 게 후입 선출법.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기말재고 자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선입의 기말재고 자산은 400원이고 후입의 기말재고 자산은 100원이고 그래서 선입이 높고 후입은 낮고 그럼 이제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선입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았으니까 껌 세 통에 대한 매출원가가 600원 후입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았으니까 후입의 매출원가는 900원. 그럼 반대로 이번엔 후입이 높고 선입은 낮고 그럼 이익은 우리가 껌 세 통을 1,500원에 팔았는데 선입은 매출원가가 600원이니까 이익이 600원이 되겠죠. 900원이 되겠죠. 이익이 900원. 후입은 매출원가가 900원이니까 이익이 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입이 높고 후입은 낮고 항상 선입에 가까운 게 이동평균법. 항상 후입에 가까운 게 총평균법이고
선입의 기말재고 자산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나중께 기말재고 남으니까 최근께 기말재고 남아요. 최근께. 그래서 시가에 가깝다. 이런 표현 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말재고가 최근 거면 매출원가는 과거 거가 되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수익비용 대응이 안 된다. 이런 표현 씁니다. 최근 수익에 과거 원가가 대응이 되니까. 후입하고 비교했을 때. 후입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먼저 들어온 게 기마지고 남기 때문에 후입에 기마지고 자산은 과거 거고 그 후입의 매출원가는 그러면 최근 거니까 선입보다는 시가에 가깝고 그러면 수익비용 대응은 선입보다는 될 거라는 얘기예요. 될 거라는 얘기. 이게 이제 물가 상승 시에 대한 내용이고 자, 물가 상승시가 있으면 물가 하락시가 있어요. 물가 하락시. 물가 하락시는 물가 상승시에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처음에 구입했을 때보다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한 거는 400원, 두 번째 거면 300원, 세 번째 거면 200원, 네 번째 거면 100원인데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나중에 구입한 게 기말주고 남는다. 선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먼저 들어온 게 기말주고 남는다. 후입선출법.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적으면 선입의 기말재고 자산은 100원. 후입의 기말재고 자산은 400원. 그리고 물가 하락시는 후입이 높고 선입은 작고. 그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선입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았으니까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900원. 후입은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았으니까 600원. 그럼 이번에는 선입이 높고 후입은 낮고 이익은 1,500원의 상품 매출에서 매출원가 비용 900원 빼니까 선입은 200원, 이익이 600원이고 1,500원에서 이제 후입선출법은 600원 빼니까 이익은 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입이 높고 선입은 낮고 항상 선입에 가까운 건 이동평균법, 후입에 가까운 건 총평균법이고요. 밑에 썼던 내용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 밑에 썼던 내용이라는 건 요건 동일해. 선입의 기말재고 자산은 최근 거, 매출원가는 과거 거. 그래서 후입선출법보다 수익비용 대응이 안 되고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 자산이 과거 거, 매출원가는 최근 거. 그래서 선입보다는 수익비용 대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익이 가대계산.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 자산이 과거의 취득원가, 그지? 기말재고 자산이 과거의 취득원가로 구성되니까 과거 원가라는 거. 그래서 답이 1번 답은 3번이 틀린 거고요. 두 번째,
다음은 세계 산업의 궤도 충당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 단기 궤도 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 매출 채권 잔액은 50만 원, 궤도 충당 잔액은 5만 원. 그러면 기초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인데? 50만 원인데 충당 잔액이 5만 원이라서 대손 설정률은 10%인 회사라는 얘기예요. 단기 외상 매출금 중에 2만 원이 대손이 확정되었고 전기 대손 처리한 매출권 3만 원이 회수되었고 단기만 대손 충당 잔액이 10만 원인데 단기 대손 충당을 설정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우리가 대손 충당 계정을 그려서 우리 적어보면 여기 기초 대충이 5만 원 있었어요. 5만 원. 대손 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채권이랑 자산은 차별.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입니다. 대변. 기초가 대변에 5만 원 쓰는데 배손이 발생하는 바람에 얼마를 사용했어? 2만 원 사용해서 지금 3만 원 남아있고 전기 대손출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면 전기 대손출납을 회수하게 되면 대변에 대손출납금이 증가합니다. 2만 원 증가를 하니까 5만 원에서 2만 원 쓰고 3만 원 남아있었는데 다시 2만 원이 회수가 되니까 5만 원이 다시 됐어요. 그리고 기말 대손출납금이 여기가 10만 원이 돼야 됩니다. 10만 원. 이미 얼마가 있는데 지금 5만 원이 있는데 그지? 10만 원이 필요하니까 단기에 배상한 금액, 또 추가 설정한 금액은 여기가 5만 원이 되는 것이. 5만 원. 그래서 답이 안 맞지? 아, 대손해서 금액을 잘못 적었구나. 대손해서 금액이 2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니까 그러면 5만 원에서 2만 원 빼고 3만 원에다가 3만 원 회수되는 바람에 6만 원 있었고, 그지? 긴말에 10만 원 필요하니까 추가로 얼마만 더? 4만 원만 처리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3번. 결산 시 매출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 해서 나온 대손 예상액, 이 대손 예상액이 기말 대손 충당금 10만 원 돼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6만 원 남아 있으니까 4만 원만 우리가 무슨 계산 추가 계산해 주면 된다. 답은 3번이고 3번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계 처리하고 가속상각법 이거 우리가 체감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체감법은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가대 계상하는 방식이다. 2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금액 상각하는 게 무슨 법? 정액법이고 처음에 많이 상각하고 가면 갈수록 조금 상각하는 게 무슨 법? 체감법. 체감법 속에 이등체감법, 정액법, 연수학계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정액법보다 감가상각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가대 계상되고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해결 처리하고 초기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정률법은 체감법에 속해요. 정률법보다 정액법이 더 낮죠. 더 크다가 아니라 더 작다. 4번이 4번이 틀렸고 4번 다음 사례 해결 처리를 할 경우 대변의 빈칸에 적절한 개정 과목은 관리부문 직원의 6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선세 등 공제 항목 25만 원 중에 나머지 금액 225만 원 보통계급 지급했다. 우리 급여라는 소득을 줄 때 미리 떼고 주는 금액을 우리가 무슨 금? 예수금이라 하죠. 그죠? 예수금. 소득 지급 시 소득자 본인 부담에 소득세 등 그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장기 요양보험 포함,
등을 원천 징수시, 예수금이라는 부채 처리하고, 반대로 이제 소득을 지급할 때가 소득 수취시, 원천 징수 당하거나 또는 법인세 등을 중간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세금? 환납세금이라는 자산처리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 다음 주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 가, 비, 요로 끝나요. 급여, 세금과 공가, 무슨 비, 무슨 요. 영업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 실, 금, 손으로 끝나요. 이자 비용, 무슨 손실, 기부금, 무슨 차손. 단 기타에 드는 상업비는 빗자로 끝나도 영업의 비용이고요. 그래서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지만 기타에 드는 상업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94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